이른바 현수막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 캠프의 경쟁에도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는 현수막입니다. 거리에 걸려있는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대략 한 13만 장 정도 됩니다. 이건 한국의 좀 독특한 문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많은 양의 현수막은 대부분 그대로 버려집니다. 굳이 이렇게 기울기를 가속화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선거 현수막을 계속 사용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.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천 같고 면 같지만은 주성분이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는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이게 매립해도 잘 썩지가 않는 거예요. 그렇다면 소각하면은 또 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도 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이런 발암 물질이 나오게 돼요. 그게 사실 인체에 되게 유해한 영향을 주죠. 또 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도 해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길이 8m짜리 선거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당시 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이 23.5%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도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재활용 사업을 하지만 이게 후보자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구호들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백을 보기 힘들거든요. 수요가 없어서 골치 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선거 현수막은 업사이클이나 리사이클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기후위기 시대 환경 정책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의 과정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선거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. 그런 면에서 현수막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믿어주시고 다른 데 다 있는 실내 체육관 하나 있습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기호와 본인의 이름 정도, 소속 정당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현수막에 담았다면 최근에는 현수막 안에 그 지역의 대표 공약들을 담습니다. 선거에 임박해서 공보물이 오지만 그걸 일일이 다 보는 유권자보다는 의식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쉽게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공약을 냈구나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. 민주주의 후보자 입장에서 하기 알리기,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아는 하나의 중요한 그거로서 괜찮다 싶긴 해요. 그래서 난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. 고객 광고 메시지 반복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품과의 친화력을 높여주고 제품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.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를 더 오래 회상하게 한다. 그 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. 즉, 광고 수단으로서 선거 현수막은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이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 유통을 하고 또는 또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만들고 하려면 이제 사실은 기획사가 막 붙어야 돼요. 이제 후보자들이 하려면 개인이 할 수가 없는.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홍보 예산들이 현수막보다는 훨씬 비싸죠.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과 로비 활동도 하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의원들은 표를 따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또 이미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나도 정치학자니까 뭐 선거 때마다 우리 정책 선거합시다. 후보 정당들도 정책 공약을 더 앞세우고 하자는데 사람은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.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느낌, 상대방의 느낌, 그 다음에 뭐 4-5년 동안 뭐 그 후보 아니면 그 정당이 해왔던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잘했다 못했다 이 느낌 그걸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. 현수막은 확실하게 좀 딱 시각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수막 후보자 홍보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유권자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정당별로 뭐 많이 거는 것도 많이 거는 거겠지만 좋은 위치에, 잘 보이는 위치에 누구나 잘 보이는 예를 들면 사거리라든가 또 정체 구간 이런 데는 이제 차가 서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
현수막을 보잖아요. 그래서 거대 양당, 지금 양당 구조이다 보니까 그 양당의 후보들은 좋은 위치에 공격적으로 현수막을 달려는 노력들은 후보들 간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 선거가 포커스고 그렇게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현수막 넣어. 진짜 공의 유발일 뿐인데 현실은 이제 그 반대가 돼 있으니까. 그래서 현수막을 없앨 수도 없고 어쩌면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큰 사안이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. 제 세대에 좀 많은 갈등이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이나 옥외 광고 이런 게 없어지면 그렇죠. 그거밖에 정보가 없다면 그거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.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어쩌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안 받쳐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기에는 기후위기를 더 특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 젊은 또 어린이 세대들한테는 좀 폭력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굳이 이제 뭐 그런 매체,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공여 문제나 뭐 등등 그렇다면 그 문제, 컴맹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인터넷 불평등이랄까? 접근성 문제?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봐야 되겠죠. 인식하는 게 부족해서 현수막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민의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련된 교육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게 뭐 예를 들어 전광판 형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쓰레기는 안 만들잖아요. 전광판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후보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아니면 몇 개 만들어서 이거 올리는 거지 뭐 반짝반짝 계속.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수막 대신한 전광판 형식의 간단한 전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뭐 가능하고 사진도 넣을 수도 있을 거고. 현수막을 걸고 또 현수막을 또 수거까지 할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후보자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당수의 그 선거 관련 현수막들이 이 기초단체 단위에서 비용을 좀 투입이 돼서 좀 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아웃라인을 줘서 요거 이상 뭐 넘어가지 않게 한다거나 또는 뭔가 어떤 뭐 이렇게 제약 조건, 기준을 둬서 그 테두리 안에서 뭐 이 건물 현수막도 좀 만들게 하는 것 이거는 뭐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